이게 정책적으로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네.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환자가 이제 진료를 받으면은 일부는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고 즉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고요.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이 큰 병원을 갈수록 높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네 병원에서 내가 진료를 받은 거에 총 100이라고 치면은 30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데 네. 종합병원으로 가면 그게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그러니까 전부 다 제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이제 마음에 와닿게 제가 한번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은 감기 일반 동네 의원에서는 5,100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동네 병원 안 가고 조금 큰 병원인 종합병원으로 가시면 7,500원. 그다음에 이게 대학병원으로 3차 병원으로 가시면 무려 27,000원. 만약에 너무 아파서 급하게 응급실로 갔다 그러면 8만 원. 약 우와. 15배, 16배 가까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중요한 질환이 아니고 약간 경증, 뭔가 합병증이 없는 단순한 질병으로 가실 때는 동네 병원 가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5천 원 정도에서 8만 원까지 응급실에 갈 경우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네요. 참 놀라운데. 근데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약간 그 가벼운 뭐 그런 병은 뭐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성인병이라고 하는 당뇨, 뭐 고지혈, 고혈압 이런 병이 있는 분들은 좀 큰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도 동네 병원을 찾아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가벼운 질환뿐만 아니라 당뇨, 뭐 고혈압, 고지혈증도요. 약간 이게 합병증은 동반되냐 이게 중증도가 좀 따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약간 경증에 속하는 그냥 단순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이런 만성 질환의 경우에는 큰 병원보다는 먼저 동네 의원에서 그 진료를 먼저 받으시는 것이 병원비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병원 종류에 따라 병원비 책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단순한 고혈압 환자,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가 1차 병원에 가시면 평균 3,000원에서 6,000원 정도 진료비가 측정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3차 병원, 대학병원으로 가시게 되면은 3만 원 이상이 측정되기 때문에 경증 환자, 뭐 다 가시라는 말씀 아니고요. 이렇게 특별하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큰 병원만 고집하지 마시고 동네 병원에 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네 병원에 먼저 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아는 분 중에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고혈압 아니 그 당뇨인가 고혈압인가 그것 때문에 매번 가서 약을 타와요. 근데 별로 하는 것도 없대. 근데 그분 거기 가지 말고 그럼 동네 병원으로 가라 그래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혈압 조절이 굉장히 잘 되시면 아마 3개월마다 거의 같은 약을 처방을 받으실 거고요. 네. 실제로 3개월마다 오시게 되면은 그때마다 병원에서 또 많은 검사를 특별한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약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잘 되고 그렇게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고 약도 잘 드시고 그런 합병증이 없는 단순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자들은 오히려 저희 병원에 오시면 이제 개인 병원을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되의뢰라고 하거든요. 네. 저희가 1차 병원, 3차 병원으로 환자도 받지만 정말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은 3차 병원 다시 1차 병원으로 의뢰를 다시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좀 역의뢰를 드리기 때문에 말씀은 뭐 이렇게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10월부터요 감기, 몸살 같은 것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던 단순한 당뇨병,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을 포함한 경증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 찾아왔을 때 본인 부담금이 60%였던 게 100%로 인상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의 경우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기만 하지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기다리다 옆에 같이 기다리는 분하고 이렇게 이제 친해져가지고 우리끼리 아유 진짜 이름 다 부르는 것 같아 가보세요 이렇게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커피도 나눠 마시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동네 단골 주치 선생님은 더 면밀하게 관찰해 주실 수 있으실 테니까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잘못 말씀을 처음에 알아들은 게 큰 병원에 가면 병원비를 비싸게 받는구나라고 처음에 그 말씀을 시작하실 때는 이해를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부담해야 되는 그 덩어리가 커져서 내가 내는 돈의 액수가 올라간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작년부터 그게 100%, 60%에서 그러니까요. 100%로 그러면 나는 올라갔다고 의료보험비는 하니까. 의료보험비대로 내고 네. 나는 그냥 동네 네, 병원 네, 갔으면 부담률은 혜택을 그만큼 받았을 건데 커지고. 예, 괜히 큰 병원 가서 내가 또 돈을 다 낼 수도 있는 이런 경우가 되네요. 네. 근데 선생님, 뭐 이렇게 그냥 관리가 잘 되는 경우면 뭐 가깝기도 하고 덜 기다리고 돈도 싸고 좋은데 이게 이제 내가 봤을 때 이건 큰 병인데 이렇게 의심되는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래도 큰 병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절차가 좀 중요한데요. 네. 큰 병에 의심되면은 원래 다니시던 병원에서 소견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서
내원하시면은 훨씬 더 이제 좀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동네 의원을 찾으셔가지고요. 1, 2차 병원에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가지고 3차 병원으로 오시면요. 국민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본인 부담이 100%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진료 의뢰서가 없으면은 본인 부담은 100%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1차 병원에서 진료 의뢰서 소견서를 받아서 오시면 좋은데 만약에 그거를 깜빡하고 못 가져오셨다. 뭐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하시면은 그 진료비를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 2차 병원을 거쳐서 진료 의뢰서라는 거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 내 몸이 아플 때 그냥 병원에 막 찾아갈 게 아니라 미리 좀 꼼꼼하게 이것저것 아낄 수 있는 방법 아니, 좀 챙기고 찾아야 되겠네요. 저는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요건 큰 병원 가서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큰 병원 가라 그러면 사람이 놀래고 마음이 좀 급해지잖아요. 아유 됐어요 저 그냥 제가 가볼게요. 그랬는데 그걸 받아갔으면 의료비 진료비에서 어느 정도 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뛰어간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꼭 여러분 챙기시기 큰 바랍니다. 병원이 잘할 것 같아서 그냥 갔는데. 그러니까 일단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안 뭐 큰 좋을까 병원 봐. 되도록 많이 찾는데 의뢰서가 네. 있어야 되는. 동네 병원을 찾는 경우가 이제 좋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돈 버는 병원 이용법 3원칙 중에 두 번째 알아볼게요. 네. 자, 짠. 단골병원 나만의 주치의를 만들어라. 이거는 이제 동네 병원에 자주 가는 이제 그 단골병원에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 몸 상태를 잘 아니까 불필요한 검사를 이렇게 추천하지 않아서 좀 많이 절약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해준 것처럼 단골 병원을 만들게 되면은 당담 의사 선생님이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요. 네.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중복 진료나 중복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비용도 굉장히 세이브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결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병원에서 재진을 하면은 병원비가 더 저렴해집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병원에 처음 갔을 때 발생한 진료비가 두 번째 진료비부터는 이제 저렴해지거든요. 30% 이상 저렴해지는데 그 이유는 의사가 처음에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판단하는 것을 먼저 더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재진료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싸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다니시는 게 여러 면에서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방법 한번 볼까요? 네, 짠. 진료 시간을 확인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선생님? 이건 동네 병원 한의사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병원에 가기 전에 진료 시간을 확인하고 가면 진료비를 조금 더 아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 제가 세 분께 퀴즈 하나 내볼게요. 네네. 다음 중 병원비가 가장 비싼 진료 시간이 언제일까요? 자, 평일 오전 9시. 토요일 오후 12시. 평일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오후 12시. 네. 이 노는 날에 그러니까 이거 노는 진료하니까 날에 비싼 거 아닌가요? 근데 의사분들 저희 동네- 식사 시간에 괜히 뺏어서 비쌀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 동네는요, 토요일에 1시까지 하시고 점심을 드시러 가시더라고요. 토요일에? 네. 네. 토요일에 그래? 그러니까 나는 평일 오전 9시. 약간 출근하기 아침에 힘드실 것 같아. 그러니까 일찍 9시 나와요. 반이면 좀 하신 싸지는데. 하신 9시까지 선생님도 준비하려면 있어. 8시 반에는 오셔야 되니까. 네. 의사 선생님도 네, 사생활이 맞네요. 이게 있는데. 어느 정도 의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일리는 있네요. 네. 정답은 2번. 평일 오후 7시입니다. 병원도 그래요? 할증 시간이 있기 때문인데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요. 일반적으로 병원 진료 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예요. 네. 그 외의 시간들, 그러니까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해서 병원 근무 시간 외에는요. 진료비 할증이 붙는데요. 이 30%의 할증료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할증료는 병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약국에도 있어요. 약국도 그래요? 우리가 처방을 받아서 너무 늦게 가면은 조제를 하면 이제 약국 조제료에서 30% 할증이 추가되거든요.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택시 할증은 들어봤는데 네. 병원 약국 할증은 지금 처음 들어보는 것 의사 같아요. 선생님도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시간외가 있는 거예요. 아, 시간외가 네,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근무하는 시간 어. 외적으로 봐주시는 거니까. 정상적으로 본인이 맡은 근무 시간 외에 병원이나 약국을 찾으면 네.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 가서 진료받고 하는 것보다 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그 얘기군요. 그러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다만 약국 같은 경우는요. 전체 약값의 30%가 붙는 게 아니고요. 네. 약사님이 조제하는 약, 즉
몇천 원에 해당하는 조제비에 대해서만 30% 할증이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잘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그렇죠? 선생님이 네. 또 편히 진료 보실 수 있는 시간에 찾아뵙는 게 좋겠고 그럼요. 정말 네. 밤에 너무 아파서 막 문두드리는 거 아니면 근데 갑자기 궁금한 지금 한의사 선생님 설명을 해주시니까 한의원도 할증 붙어요? 네, 맞습니다. 일반 병원이랑 마찬가지로 치과 의원, 한의원, 다 일반 붙는구나. 의원 네. 모두 근무 시간 외에는 30% 할증이 추가됩니다. 아 그렇군요.